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들 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아침에 새벽에 그 미국에서 드디어 바이든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했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 그 찍을 때는 이게 확인이 안 됐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결정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선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미국만 한 거고, 자, 유럽은 불참이죠. 근데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산유국이거든요. 쉐일 오일을 적게 생산하든 뭐 천연가스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영향이 조금 작은데 유럽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발표했고, 근데 좋은 영향은 당연히 없겠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뭐 이것까지 예상을 안 했을까 생각하면 대부분 예상했을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은 뭐 대부분 예상했겠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줄 것 같진 않으나 그래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미국 선물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던데 굳이 악영향, 물 안 뿌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리고 3차 오일 쇼크가 뭐 만연할 것 같이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거 아직 공포잖아요. 네, 정확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은 그냥 짧게 하나 더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 현재 탑 10 수출 물품 중에 1위가 반도체잖아요. 2위가 에너지 석유 화학입니다. 그래서 석유 원유에서 뽑아낸 2차 재료들이죠. 2차 생산품들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악재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원유가 올라가면 당장 이제 공급 가격은 원자재 가격은 비싸죠. 그러나 이게 적당한 시기로만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LG화학 이런 데들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내다 팔 때는 당연히 이게 또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간의 과정이 어려울 뿐인데 지금보다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더 좋아지겠죠. 적은 양을 내보낸다고 해도 두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죠. 원유값이 올랐으니 에너지 석유화학 분야 쪽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 달러도 올랐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가 많이 환율이 올라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로 들어오는 달러도 꽤 괜찮을 거다. 그래서 한 3개월 힘들어도 그 이후에는 한국 주식이 좀 기지개 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늘상 강조하죠.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RSI 상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으니까 좀 기대를 하면서 분할 매수 하시자고요. 그리고 러시아발 고유가가 한국, 인도, 태국, 베트남 이런 동남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이 조금 주춤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측하시고, 그래도 그 중에 한국은 수출 다변화가 제일 잘 돼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전부 다 보내고 있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뭐 삼성도 철수한다, 제일 큰 공장 철수한다 이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신고가 갔던 게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한국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뉴스는 일부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보다 제가 그냥 운영에 집중하시고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시그널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원유 유가가 잡힐지 안 잡힐지. 근데 잡힐 확률은 좀 많아 보이죠. 미국이나 유럽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럴 때 사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입니다. 뉴스는 투자 거물들도 빌 에크먼이거든요. 1년 만에 빚바랜 헤지펀드계 신성.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분 보면. 2016년 1월 7일에 굉장히 그 전년도까지 추앙받던 분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헤지펀드 거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리틀 버핏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분이 왜 리틀 버핏이라는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 그 할아버님, 이 선생님이죠. 대선생님은 주주들한테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예, 좋은 원칙과 교훈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약간은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 이득에 너무 충실하신 거 아닌가. 예,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 헤지펀드 거목이 스타벅스 주식을 2020년 2월 6일 날 팔았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이런 뉴스를 했었죠. 예, 더 나쁜 상황이 온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공매도를 때려 넣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쪽에는 더 안 좋은 상황 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있다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본인은 거기다 공매도를 막 해놓은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버핏 추종자 에크먼 버크셔 주식 내다 팔았다. 5월 29일 날 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내려갔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신고가 와 있죠.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버핏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수익은 비슷하게 내나 본인한테 되게 충실한 분 같습니다. 이분이 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리틀 버핏 3차 세계대전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좀 늦었다. 러시아 원유 보이콧해야. 러시아 원유 보이콧하면 대책 없잖아요. 그러면 더 하락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공매도를 미리 쳐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 회사인 퍼싱 스퀘어 캐피털에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본인 회사에 공매도를 하신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제가 오너라면 제 회사에 공매도는 못 칠 것 같거든요. 야,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시간에 내 회사를 더 열심히 주주도 관리하고 회사들 돌봐야지 공매도를 치고 있다? 아무리 캐피털 회사라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1개월 전에는 넷플릭스 주식을 310만 주나 샀단 말이죠. 그리고 연준 금리 0.5%를 올려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공매도를 치셨던 어떤 뭐 그 본인 이득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런 장은 좀 귀는 닫으시고요. 예, 그냥 행동주의 내 스스로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만 정확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변수는 전쟁의 장기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라스푸니차라고 해서 날씨 따뜻해서 우크라이나 땅이 이제 진흙탕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는 10일 안에 끝내고 싶었을 텐데 전쟁이 진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오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리먼보다 LTCM 가능성. 과거 헝다 그룹이 파산했을 때 투매가 일어났었죠. 리먼보다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2014년도 러시아가 그 파산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러시아 채권에 엄청나게 투자했던 미국의 진짜 천재들이 운영하던 캐피탈사가 망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떤 문제냐? 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회사들 있죠.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위프트 제재에서 돈을 러시아로 못 갖고 오니까 러시아가 돈을 못 갚겠죠. 국채 이자나 이런 것들을 못 갚아서 디폴트를 하는데 못 갚을 때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든 해결 안 하면 문제가 터질 건데 그럼 러시아만 죽냐? 아니죠. 예, 글로벌 여러 증권사, 금융기관,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보겠죠. 아직은 이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해결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혹시 해결 안 되더라도 안 되면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다 지금 열어놔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근데 원유가스 대금 결제는 못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켜보시죠. 근데 지금 추세로는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근데 끝까지 상승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일부 반등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때를 수익의 시기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위기는 오히려 좋다. 적과 매수할 종목은, 국내 주식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린 이제 내려갈 만큼 어느 정도 내려왔고 더 내려가더라도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 겁 안 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오래 돈 벌고 싶다면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자,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장에서도 예, 약간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쪽을 다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블록스가 요새 굉장히 급락해서 제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 20%대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자,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이유는 성장성을 의심받는 거죠. 요번에 적자가 났죠. 근데 로블록스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회사가 있었는데 계속 적자였습니다. 여러분, 흑자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기대치가 낮게 손실이 조금 더 커진 거죠. 로스가 커졌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단지 그 이유보다는 성장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엄청 못하고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예, 초딩들, 미국 초딩들의 예, 그 가장 큰 놀이터죠. 그리고 로블록스는 아직도 한국 1일 이용자가 1년 만에 최대로 넘어서면서 아시아에서 급성장은 하고 있어요. 네이버 제페토의 6배 정도의 예, 그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인기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인데 이 성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유튜브도 초창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좀 뭐 19금적인 영상들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겠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구글은 해냈죠. 그러니까 로블록스도 여기에 지금 대처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성장성이 있는 게 이제 시작한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메타버스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막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좀 길게 보시고요. 제가 40대인데 20, 30대는 MZ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랑 원하는 게 다르고 제 아들, 뭐 제 자식들만 봐도 다릅니다. 50대는 뭐가 중요했죠?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가족, 회사 이런 거에서 내 역할, 책임감이 어떠냐, 내 지위가 어떠냐.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어쨌든 같이 가보자 이런 마인드가 강했다면 MZ 세대 분들은 예, 개인 솔루션이 강하죠. 그리고 성취감이나 본인을 드러내는 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흰색 마스크 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20, 30대 직원분들 보면 흰색 마스크 안 써요. 칼라 마스크에 형형색색의 이 진짜 디자인 마스크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이 마스크도 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난 여기 투자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제가 볼 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지수 ETF와 개별 주식의 다른 부분이 이거죠. 넷플릭스 주가입니다. 최근에 정말 급락했거든요. 700달러에서 지금 347이니까 50% 하락했는데 갑자기 로블록스 얘기하다가 넷플릭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도 2002년도부터 적자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예, 지금은 OTT 회사로 알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처음에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블록버스터라는 미국의 진짜 대형 비디오 대여점하고 싸워서 예, CD 그 다음에 CD라기보다 저기죠. DVD죠. DVD 시장을 개척하면서 지금 OTT까지 넘어온 회사인데 여러분 개별 주식은 이런 강력함도 있어요. 1달러였던 게 20년 만에 700달러 갔습니다. 700달러. 정말 700% 가거든요. 근데 지수는 이렇게 안 되겠죠. 지수는 지금 우리가 나스닥이 12,000인데 700배를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성장주들은 이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넷플릭스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뭐 여러 개로 다 수익을 내고 있지만 수익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잖아요. 이거는 금리 인상기 성장주의 숙명입니다. 이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기상 빠지는 거고요. 자, 로블록스도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을까지 하지만 이런 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출발한 회사가 지금 40달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달러 갔으면 상장할 때는 50달러였으니까 지금 내려온 거 맞죠? 그러나 과거부터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자, 로블록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여기 하단 찍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예, 강세 다이버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지금 분할 매수 거의 뭐 매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장주는 단기로 보는 게 아니죠. 아까 1달러에서 700불을 기대하듯이 로블록스는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한 3배 정도? 120달러 정도까지는 10년 안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악재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원하는 긴 시간 투자를 해서 꼭 수익을 내는 나주부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히 쉬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